자, 2020년 3월 고1 학력평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죠. 실어증 관련한, 이게 인문사회 지문이에요. 과학 지문이 아니에요. 자, 물론 이게 모형이라서 그래요. 이게 이제 실제로 과학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아니고 모형으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물론 의학에서 가져오지만 실제로 인간의 언어 능력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석을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비문학의 분석은 여러분들이 내신을 보는 분석하고 그다음에 수능을 보는 분석은 분명히 다릅니다. 수능을 볼 때는 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지 않아도 지문을 분석하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알죠? 자신감? 그거 잘 분석해 주시고. 자, 가봅시다. 자, 실어증이란, 그럼 이 글은 실어증에 대한 얘기를 하겠네요. 실어증 뭔지는 잘 알잖아. 그치? 말을 못하는 병이에요. 후천적 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의 표현과 이해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서 뭐예요? 이게 바로 실어증의 개념, 정의가 나왔습니다. 1865년 프랑스의 외과 의사 브로카는, 자, 이 사람이 첫 번째로 등장했어. 브로카라는 사람이 등장했거든. 그럼 이 사람이 어떤 것을 하고 있다, 브로카가 뭘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좌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실어증을 발견했습니다. 좌뇌의 전두엽, 측두엽, 이 사이가 손상됐어. 이 사이. 그리고 이 부위를 브로카 영역이라고 명명하고 이곳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브로카 영역을 확인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지? 요건 다른 색으로 해볼까나? 자, 브로카 영역은 뭐다? 좌뇌, 전두엽, 그 다음에 측두엽 사이에 있다. 요 사이에 브로카 영역이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쵸? 자, 이걸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부른 것까지는 뭐 당연한 거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정리해 두고 나면 나중에 다른 영역들도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브로카 영역이다 뭐 이런 영역들이 나중에 나올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좌뇌, 전두엽, 측두엽 이 개념들이 있으면 좋죠. 당연히 우리 생명과학 하면서 이런 부분을 배웠다 이러면 좋은데 없어도 괜찮아요. 이후 1874년. 자, 연도가 바뀝니다. 1874년으로 내려왔죠. 시간의 순서에 따른 내용 전개 방식을 우리가 통시적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니까 알아두세요. 독일의 신경정신과 의사인 베르니케는, 자, 이번엔 두 번째 사람이 등장했네. 좌뇌 두정엽 아래가 손상되어 나타난 또 다른 영역을 실어증을 발견했죠. 좌뇌 두정엽이랍니다. 아까는 좌뇌 전두엽이었죠. 이번엔 두정엽이에요. 이 부분을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연관했어요. 베르니케 영역. 베르니케 영역은 좌뇌 두정엽 아래예요. 이곳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했네. 이름 붙이는 건 뻔하죠. 이와 같은 실어증 환자들의 뇌 손상 부위와 증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그와 관련된 이론이 발전해 왔다. 다시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이 앞으로 나올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그치? 자, 그럼 우리는 브로카 영역이 됐고요. 베르니케 영역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베르니케 영역은 뭐다? 베르니케 영역은 좌뇌 두정엽이에요, 그냥. 좌뇌 두정엽 아래. 미안. 딱 이 아랫부분. 이 부분이 손상되면 나타나더라. 이 연구가 어려운 이유가 뭐겠어요? 실제로 사람의 뇌를 다칠 속에 일부러 건드릴 수는 없잖아. 실험이 불가능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연히 사고로 다친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더뎌요. 딱히 그 부분이 이게 또 결과가 쌓여야 되잖아. 쉽지 않은 연구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얘기는 뭐다?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이다.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이 여기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1문단과 2문단에서는 기초를 깔아준 거예요. 브로카 영역하고 베르니케 영역의 기초를 깔아준 거고. 아, 그래? 그럼 이 기초를 잡았다. 핵심은 이거야. 브로카 영역은 이거, 베르니케 영역은 이거. 이 두 문단에서는 이것만 정리해도 돼요. 다음 갑시다. 최근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은 뇌의 여러 영역들이 결합해 언어를 처리한다는 결합주의 이론이 지배적이래요. 그럼 결합주의 이론이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네. 최초의 결합주의 이론. 그럼 그 이전의 이론은 몰라도 돼요. 안 나왔으니까. 최초의 결합주의 이론은 베르니케가 주장한 베르니케 모형. 브로카는 안 나오네. 베르니케 영역이에요. 베르니케 모형이에요. 그는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간의 긴밀한 정보 교류에 의해서 언어가 처리된다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영역이 필수로 필요하겠죠. 이 영역 간의 긴밀한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 이후 1885년 리시트하임은 베르니케 모형의 개념 중심부를 추가하여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개념 중심부와 결합해 언어가 처리된다는 리시트하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모형 두 개 등장.
여기는 좀 다른 색으로 해볼까? 이번에는 좀 다른 영역이니까. 자, 첫 번째 이론은 베르니케 모형이었습니다. 베르니케 모형은 뭐예요?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이론은 뭐예요? 리시트하임 모형입니다. 리시트하임 모형은 어떻게 돼요? 여기 있잖아.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의 추가 개념 중심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지. 이해되죠? 그 다음 갈게요. 그에 의하면 베르니케 영역은 일종의 머릿속 사전으로, 자,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필요하다고.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언어 중추이고, 자, 제가 계속 얘기할 텐데 이런 개념어가 등장해서 뒤에 요거 나왔어. 요거. 이러면 그래, 언어 중추가 내가 뭔지 알아. 넘어가세요. 뭔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넘어가세요. 근데 잘 몰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무조건 찾아가세요. 왜요? 그래야 문제를 풀기가 편해요. 언어 중추는 뭐다? 언어의 생성과 이해를 관장하는 뇌 중추다. 그렇구나 라고 확인하고 가시라고. 왜? 그래야 확실하게 정리하고 갈 수 있어요. 중요한 단어,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 다음 브로카 영역은, 베르니케 영역은 여기 정리가 됐어. 브로카 영역은 뭐냐?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언어 중추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네. 베르니케 영역은 뭐예요? 아까 여기서 정리했던 거에다 연결합시다. 베르니케 영역은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저장되어 있어요.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 이거 모르면 당연히 실효증 걸리겠지. 그 다음 브로카 영역은 뭐냐?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한다. 아, 얘는 발화 생성 중추구나. 말을 만들어낸다고. 얘는 그러니까 얘를 다치면 소리 자체를 낼 수 없는 실어증이고, 얘는 소리를 낼 수 있지만 문장을 구성하지 못한다는 차이점이 있겠네. 관찰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남아있는 개념 중심부, 의미를 형성하거나 해석하는 언어 중추이다. 형성 또는 해석한다라는 개념이 등장했지. 그치? 그러니까 세 가지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야. 다시 정리하면 이 세 가지 영역은 브로카 영역,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베르니케 영역, 그 다음에 개념 중심부.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등장해서 얘는 단어가 베르니케가 소리가 저장돼 있고 단어가 저장돼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문장. 그 다음에 얘는 이걸 형성하거나 의미를 형성하거나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듣기 말하기가 다 포함되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어떻게 정리가 되냐? 리시트하임 모형은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개념 중심부를 꼭 듣지 않으면 삼각형 모양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네. 그럼 뭐 각각 베르니케, 브로카, 개념 중심부 이런 식으로 돼 있겠네. 자,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로, 베르니케에서 좀 써놓은 게 낫겠다. 베르니케 영역에서 어디로 가요?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로 갑니다. 그 다음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는 일방향으로 정보가 이동하지만 했으니까 나머지 쌍방향도 있겠네.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간에는 쌍방향으로 정보가 이동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이게 정리가 필요하지. 이런 정리가. 간단하게 하세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 다음 갈게요. 이게 리시트하임 모형이에요. 리시트하임 모형이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신의 모형을 바탕으로 뇌에서 이루어지는 듣기와 말하기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선 듣기 과정은 우선 했으면 1번 달자. 베르니케 영역 개념 중심부의 송으로 이루어집니다. 베르니케에서 개념 중심부로 간대. 베르니케는 단어고 개념 중심부로 가네. 즉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되면 베르니케 영역은 저장하고 있는 단어 중 청각 자극을 일치한 단어를 찾아 베르니케는 단어를 찾아서 개념 중심부로 던져. 그럼 개념 중심부는 의미를 해석해. 됐어? 간단하지? 즉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듣기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베르니케에서 개념 중심부로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끝. 브로카를 갈 필요가 없어. 자, 그렇잖아. 베르니케 개념 중심부 이렇게만 설명했어. 없네. 그 다음 말하기는 좀 복잡하다. 이게 나중에 바뀔 거야. 자, 이에 비해 말하기 과정은 개념 중심부 브로카, 베르니케, 브로카. 왜 브로카가 들어가죠? 발화를 생성하잖아. 그러니까 들어가야 된다고. 자, 이렇게 브로카 영역을 2번 거칩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필요해. 봐봐. 브로카 영역을 2번 거친다는데 가라고 표시가 있지. 그럼 여기를 중심을 기울여야 되거든. 근데 이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잖아. 그럼 이 문제, 가에 관한 문제는 여기에 답이 있을 거라고. 왜 이상한 데를 가냐고. 가봐. 개념 중심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형성해서 브로카 영역을 거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하면. 근데 왜 브로카를 거쳐서 베르니케로 가죠? 브로카는 발화를 생성하니까. 이걸 거쳐서 베르니케로 가면 소리로 만들어낸다고. 됐어요? 이러면 베르니케 영역은 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서 다시 브로카로 보내요. 이렇게 쓰면 좀 애매하나? 다시 브로카로 보내요. 왜? 소리를 던져서 뭐 해야 돼? 그러니까 의미를 형성하는 것도 이해가 한다고. 의미를 형성해서 개념 중심의 의미 형성하면 베르니케 영역은 단어를 찾아. 그러니까 브로카로 보내서 먼저 뭐 하게 돼? 거쳐서 보낸 이유가 여기 정확하게 안 나와 있거든? 안 나와 있어. 근데 브로카를 거치는 이유가 뭐냐면 발화를 생성해야 되잖아. 브로카의 핵심이 여기 뭐였냐면 단어를 조합하거나 문장의 발화를 생성하는, 단어를 조합하는 것도 이해가 한다고. 그런 다음에 베르니케에 보내서 해당하는 소리를 찾아. 그 다음 브로카를 다시 거쳐야 그걸로 문장을 만들어서 던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야. 리시트하임 모형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밝혀진 과학이론이 아니야. 생각해보는 거야. 사고야. 그래서 어쨌든 브로카로 가요. 자, 그래서 베르니케 영역이 다시 단어를 찾아서 보내면 마지막으로 여기 브로카 영역에서 조합해서 문장 발화를 만든다. 그런데 실제로 말하기 위해서 발음 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자, 요게 없어. 요거. 발음 기관을 움직여서 소리를 만드는 과정. 니네 이미 알고 있잖아. 발음 기관. 성대부터 시작해서 입과 입 주변의 모든 소리 내는데 필요한 조음 기관 얘기하는 거야. 그 과정이 없다고. 그리고 하나 더 개념 중심부를 추가했지만 위치가 안 나와. 이게 어디 있는지 몰라. 브로카하고 베르니케는 어디 있는지 있잖아. 여기 있잖아. 위치가. 근데 얘는 위치가 없어. 자, 이제부터 연구가 더 되기 시작합니다. 가봅시다. 이후 실어증 환자들에 대한 연구가 발전됨에 따라서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중추가 추가로 발견됐어요. 이를 통해서 1964년 게슈윈드는,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 등장할 거다. 세 사람이래. 네 사람이네. 브로카, 베르니케, 그 다음에 리시트하임, 그리고 게슈윈드. 베르니케, 게슈윈드 모형을 새롭게 제시했죠. 그러니까 언어 관련 그 모형은, 자, 맨 처음이 뭐예요? 베르니케 모형, 그 다음에 리시트하임 모형, 그 다음에 베르니케, 게슈윈드 모형인 거야. 근데 봐봐. 게슈윈드가 만든 모형이 베르니케 게슈윈드 모형이네. 그러면 리시트하임 모형하고는 좀 다르겠다. 베르니케 모형을 갖다 썼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는 리시트하임 모형에서 개념 중심부를 제외하고 새롭게 운동 영역과 각회를 언어 중추로 추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념 중심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는 그대로 있냐면 브로카 영역하고 베르니케 영역은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있었던 뭘 빼버렸어? 개념 중추라는 걸 빼버렸어. 개념 중추는 애매한 영역이었단 말이지. 발견하지도 못했다 그랬잖아. 그리고 여기다 뭘 추가했어? 운동 영역과 각회라는 걸 추가했어. 그림이 있으니까 보이지만 운동 영역이 어딘지 각회가 어딘지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치? 이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영역을 찾고 나서 이 모델을 다시 만든 거야. 보세요. 그림은 게슈윈드가 제시한 언어 처리 모형, 청각 자극을 수용하는 기본 청각 영역. 이건 자극이니까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 시각 자극을 수용하는 시각 영역. 이거는 이제 듣기하고 읽기 쪽에 해당하는 얘기겠죠. 그리고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운동 영역, 각회란 4개의 언어 중추. 언어 중추는 4개예요. 언어 처리 과정을 설명합니다. 게슈윈드는 기존의 모형에서 개념 중심부를 제외한 대신 청각 형태로 단어가 저장되어 있는 베르니케 영역에서 그러한 역할도 함께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베르니케가 뭘 한다? 개념 중심부의 역할이 뭐였지? 왼쪽에 있잖아. 없으면 찾아가라니까. 의미를 형성하거나 해석하는 것도 이해간다고. 이걸 베르니케 영역이 한다고 했다고. 게슈윈드 모형에서. 즉 베르니케 영역은 듣기 읽기에 수용된 자극에 해당한 단어를 찾아서 의미를 해석하고, 그 다음 듣기 읽기에서는 말하기와 쓰기에서는 의미를 형성한 뒤 해당 단어를 찾아. 단어를 찾아서 의미를 해석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찾았다면 해당 단어를 찾는 역할도 한다고. 네, 이게 이제 보통 듣기 읽기는 이해 영역이고 말하기 쓰기는 표현의 영역이거든요. 국어에서 이 두 가지 역할에서 베르니케 영역이 하는 일을 정리를 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남은 영역 얼마 안 돼요. 자, 브로카 영역에서는 뭘 했느냐? 단어를 조합하거나 문장의 발화를 생성하는 역할. 이게 어디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미 나왔던 영역이죠. 브로카, 발화 생성한 영역. 이것도 했지만 여기에 뭘 했어요?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동 영역으로 송부한다. 오케이. 그래야 운동 영역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 다음, 그럼 이제 운동 영역은 뭐예요?
브로카 영역에서 받은 운동 프로그램에 근거해서 말하기는 스캔벨은 신경적 지시를 내린다. 입을 어떻게 움직여, 혀를 어떻게 움직여 이런 걸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운동 영역이라는 거지. 이것도 언어 중추니까 뇌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각회는 뭐 하는 놈이냐? 베르니케 영역과 인접해서 읽기에서는 시각 형태의 정보를 청각으로 전환. 읽기는 시각을 청각으로 전환. 쓰기에서는 청각을 시각으로 전환해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읽기니까 읽은 다음에는 시각 형태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청각 형태로 전환해서 이해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쓰기에서는 청각으로 듣는 걸 이렇게 글자로 쓰는 이런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이 모형에 의거하면 듣기 과정은 기본 청각 영역으로 듣습니다. 베르니케 영역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다른 게 필요하잖아. 그냥 듣기니까. 이와 달리 말하기 과정은 베르니케 영역에서 생각해서 말해야 되니까 그 다음 브로카 영역으로 보내고요. 그것이 운동 영역으로 가서 명령을 내려서 가게 됩니다. 그치? 자, 읽기나 쓰기 과정도 듣기와 말하기 과정과 유사하지만 베르니케 영역에 저장된 단어가 청각 형태라는 거 매우 중요하죠. 여기 저장된 단어는 청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회를 거치는 건 언제만?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지. 각회는 언제만? 읽기와 쓰기에서만. 듣기 말하기에서는 각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해돼요? 자, 각회에서 처리된 정보는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되어서 읽기의 경우 의미 해석을 하고요. 쓰기의 경우는 바로 다음 단계인 브로카 영역으로 정보를 송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중간에 끼어드는 거니까 이걸 일부러 뺐다는 얘기는 문제로 나오기가 되게 쉽지 않겠나 하는 의의감을 좀 주죠. 마지막 갑시다. 이처럼 뇌에 대한 연구가 발전됨에 따라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도 정교화되고 있답니다. 특히 베르니케 게슈인드 모형은 이전의 모형과 달리 듣기, 말하기도 얘기했지만 읽기, 쓰기도 설명하고 있으니까 표준형이구나, 요거 괜찮구나, 요건 좀 쓸만하네 이런 느낌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문제를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별로 안 틀렸어요. 보세요. 일치하지 않는 거야. 요건 금방 찾아야지. 실어증은 후천적 뇌 손상으로 인한 언어 처리에 장애가 생긴다. 실어증의 개념 맨 앞에 이미 나와 있었고요. 두 번째, 실어증 환자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언어 처리에 관한, 너무 당연하잖아. 계속 나온 얘기가 그 얘기인데 실어증 환자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베르니케가 제시한 모형은 오늘날 언어 처리 과정의 표준형으로. 베르니케가 제시한 게 지금 표준형은 뭐죠? 여기 있는데 베르니케 게슈인드? 이게 문제냐? 이런 문제를 틀리면 안 되신다고. 게다가 마지막에 있잖아. 이건 정보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고. 다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정답이 확실하게 보였어요. 그럼 넘어가도 돼요? 네, 문제 풀 땐 넘어가도 돼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시간이 모자랄 거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좀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이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은 연습하고 있는 중이죠. 나머지 선지 어디가 틀렸는지 어디가 맞았는지 확인 안 할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선지 5개 다 확인하세요. 꼼꼼하게. 그게 버릇 들어야 나중에 실전에서는 정확한 답 고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거 미리 안 해두면 나중에 되게 힘들어요. 자, 세 번째,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이론이 발전함에 따라 설정된 언어 중추의 개수가 많아졌다. 그치, 마지막엔 4개가 되었죠. 자, 다섯 번째, 리시트 타임은 뇌에서 의미 형성에 관여하는 영역의 구체적 위치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런 거. 나 같으면 여기다 쓰겠다. 개념. 개념 뭐였지 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개념 중심부대. 개념 중심부. 이렇게 써놓을 수 있죠. 그치? 자, 그 다음 17번. 기억과 니은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겁니다. 자, 기억은 리시트 아인 모형, 니은은 베르니케 게슈인드 모형입니다. 이 문제가 오답률이 꽤 높습니다. 여러분들 전체적인 오답률 50%쯤 되거든요. 자, 나는 보통 이러면 씁니다. 여기다가. 리시트 아인 모형. 여기는 베르니케 게슈인드 모형. 이렇게 써놓읍시다. 그리고 사실 보면 이건 리시타임 모형에 대한 얘기고 이건 베르니케 게슈인드 모형에 대한 얘기예요. 답은 끝난 거예요. 그럼 봅시다. 기억은 실제 발음기관을 움직여 소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발음기관을 움직여서.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거더라? 뭐 저기 아까 운동 영역 얘기 나오는 거에 나오는 거잖아. 여기에는 없잖아. 리시타임에는. 그러니까 틀렸어요. 두 번째, 니은. 기본 시각 영역과 기본 청각 영역을 새로운 언어 중추로.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시각 영역하고 청각 영역은 언어 중추가 아니잖아.
언어 중추는 뭐였어? 4개. 이 언어 중추 4개만 여기서 확인했어도 되겠다.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운동 영역, 각회. 이렇게 4개였잖아. 그 다음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이럴 때 니은과 달리면 여러분들 문제 보실 때 어떤 요령이 있냐면 이렇게 지우세요. 그럼 기억은이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쓰기의 전 과정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네. 자, 봐봐라. 보자마자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 아까 뭐라 그랬냐? 바로 왼쪽에 있다. 읽기와 쓰기에 대해 설명이 가능한 게 니은이라고. 그럼 기억은 이미 아니란 얘기다. 어디에서? 읽기, 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니은과 달리를 볼 필요도 없는 거야. 그 다음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지우고 보라니까요.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된다고 보았다. 고민스럽나요? 여러분 확인해요. 자,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송부된다. 그럼 이거 듣기지, 듣기. 지금은 시간 좀 들여도 된다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3학년 됐을 때는 이게 재빠르게 판단이 돼야 될 상황이지만 아직은 연습하는 중이잖아요. 듣기잖아요. 듣기는 봐봐. 바로 왼쪽에 있어 이것도.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로. 청각 영역, 베르니케 영역. 오케이, 듣기 과정. 그럼 한 가지 더. 이제 뭘 확인해야 돼? 요거 지우고 요걸 확인해야지. 기억과 달리. 그럼 기억은 어떻게 가냐를 보는 거야. 기억은 청각이 어디로 가냐? 기억에서 듣기, 리시트 타임 듣기. 듣기 과정, 베르니케 개념 중심부. 귀로 들어온 청각 자극이 베르니케 영역으로. 됐나요? 왜 틀려요? 기억도 똑같거든요. 이걸 찾아야 된다고. 마지막, 기억, 니은 모두 베르니케 영역의 단어가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고 보았다. 사실 확인할 필요도 없는데 이건 베르니케 영역의 특징이거든요. 베르니케 영역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냐면 여기도 보인다. 당장 보여서 여기로 올게요. 베르니케 영역에 저장된 단어가 청각 형태다 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읽기 쓰기를 여기서 각회를 거치게 한 거예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베르니케 영역에 저장된 요런데 자신이 저장하고 있는 단어 중 청각 자극과 일치한 단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청각으로 자정되고 있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18번 문제로 갑니다. 가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 가가 뭐였냐면 아까 제가 그래서 가 나올 때 주의하려고 했죠. 브로카 영역을 2번 거친다 그랬어. 말하기는 개념 중심부 브로카 베르니케 브로카라고 했어. 개부배부 할까? 개부 개가 이거지. 뭐래. 개념 중심부 브로카 베르니케 브로카 이렇게 거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것을 추론한 이유라고 했거든. 봐봐.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로 직접 이미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두 번째, 브로카 영역과 개념 중심부 사이의 정보가 쌍방향. 이거 볼래? 브로카 영역과 개념 중심부 쌍방향이 이미 아니야. 우리 아까 정리했던 거에서. 당연히 될 수가 없어. 쌍방향 아니야. 일방향이야. 이미 정보가 틀려. 그러니까 다른 걸 볼 필요가 없어. 3번,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로 정보를 직접 하고 있는데 개념 중심부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직접 송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로 갔다가 베르니케로 갔다가 다시 브로카로 가. 자, 개념 중심부에서 베르니케 영역으로 직접 정보를 송부하지 못한다? 잠깐만, 아까 삼각형 있었지. 개념 중심부에서 어디로? 베르니케 영역으로. 보여요? 이렇게 왔지. 그러니까 개념 중심부에서는 여기가 쌍방향이 안 되니까 베르니케로 바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야. 이미 여기에서 힌트를 다 줬다고.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의 사이에 쌍방향? 베르니케와 브로카는 쌍방향이 맞아요. 베르니케와 브로카는 쌍방향이 맞는데 이건 정보가 맞는데 이 정보는 맞아요. 이 정보는 맞는 정보이긴 한데 근데 그것이 개념 중심부를 브로카 영역을 2번 거친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거지. 얘는 얘네 사이의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증거만 되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19번 문제도 오답률이 꽤 높습니다. 18번은 사실 오답률이 별로 높은 문제가 아니었고요. 19번 문제가 오답률이 꽤 높았는데 이거 언어 처리 과정을 볼게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왼쪽에 이 내용이 정리된 게 있으면 참 편한데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걸 우리가 근거해서 이미 다 정리했으니까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면요. 베르니케 영역에서는 의미 행성하고 해당 단어를 찾는 게 맞고요. 사실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예요.
나의 각회는 청각 형태의 정보를 시각 형태로 전환하는 역할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쓰기 과정이잖아. 쓰기. 쓰기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그 다음 다는 베르니케인데, 베르니케에서 각회에서 처리한 정보를 받아 의미를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쓰기인데요. 쓰기인데요. 쓰기에서 의미를 해석하나요? 볼래요? 각회는 뭐 하는 놈이라 그랬어요? 자, 쓰기니까 말하기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말하기 과정이에요. 요 과정하고 비슷해요. 네, 베르니케, 브로카, 운동 영역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거든. 베르니케, 브로카, 운동 영역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베르니케에서 각회를 한 번 더 거치는 이 과정이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쓰기니까 추가된 영역이에요. 자, 그랬을 때 사실은 여기에서 각회를 거치고 나서 다시 가면, 여기에서 봐봐. 각회에서 처리된 용어는 베르니케 형으로 송부되어 읽기의 경우에는 의미를 해석하고, 쓰기의 경우에는 다음 단계인 브로카 형으로 송부한다 그랬지. 바로 다음. 그러니까 읽기의 경우라고 지금 오류를 일으키도록 하고 있는 거야. 저 부분을 못 찾았다는 얘기지. 왜 못 찾았을까? 꼼꼼하게 안 봤으니까. 아니면 이 단어가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머릿속에서 날아가는 거야. 네, 연습 안 할 거야? 복잡한 단계를 단순하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 번 봐서 연습이 돼야 단순해지죠. 안 그러면 안 돼요. 정리가 꼼꼼하게 돼서 해야 되니까. 각회에서 처리하면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브로카로 보내는 거였습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라는 쓰기를 하는데 필요한 운동 프로그램을 브로카에서 만든다고 했고요. 운동은 신경적 지시를 내린다. 이때는 뭐 하겠어요? 손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얘기하겠지. 자, 20번 질문 봅시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보고 리시트하임과 게슈윈드가 진단할 내용. 리시트하임은 자,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개념 중심부를 중심으로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게슈윈드는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각회, 운동 중추. 운동 영역.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해서 언어를 설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문법에 어긋난 문장을 사용함. 이렇게 보자마자 문법에 어긋났어. 그럼 당연히 뭐가 돼요? 문법에 어긋났으면 기본적으로 브로카예요. 브로카 영역이야. 그런데 조사나 어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요거하고 비슷하고요. 단어를 조합해서 결국 같은 얘기거든,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영역 자체의 얘기가 정체적으로 봤을 때, 단어를 조합해서 문장을 만드는 게 어렵구나. 단어를 가지고 와서 문장이나 발화를 만드는 건 브로카 영역이었으니까 이건 브로카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베르니케는 아니야. 베르니케 영역은 뭐 만드는 거라 그랬어? 소리의 형태로 조장되어 있다. 그럼 소리를 못 만다고. 소리를 못 내, 소리를. 그러니까 자, 이거 이렇게 보라 그랬어요. A와 달리 했을 때, B와 달리 했을 때 A는 리시타임은 베르니케 영역 아니라니까요.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실어증인데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건 베르니케가 손상됐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자, 이번에 B는 A와 달리라고 했는데 B는 브로카 영역이 손상됐다고 진단하겠죠. 하지만 A도 그래요. 그래서 A와 달리가 틀려요. 그래서 사실 답은 밑에 있는 5번이 답이 되는데, 나머지도 보세요. 자, A는 브로카가, B는 베르니케. 베르니케는 손상되지 않았다니까? 근데 4번에 개념 중심부 얘기가 나온다. 그치? 4번에 A가 개념 중심부 얘기가 나오는데, 개념 중심부는 의미를 형성하거나 혹은 해석한다 그랬어. 형성이나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문장을 잘 만들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B는 브로카가 맞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21번 문제 같은 경우가 웬만하면 안 틀려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 틀리면 참 어렵거든. 물론 뭐 여러분들 거의 틀린 거 없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2번이 정답이거든요. 왜 정답인지만 설명하고 요거는 마무리 지읍시다. 자, 이 21번 문제,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실제로 어떤 단어였냐면, B를 한번 볼게요. B가 뭐였냐면, B가 어디 있더라? B. 오케이, B가 안 보이냐? 아까 체크해놨어야 되는데, B. 여기다 대두되면서. 미안합니다. 관심이 대두되다라는 단어를 폈잖아요. 관심이 대두되다. 이게 한자고 단어야 하는 거야, 그냥. 대두되다, 어떤 세력 같은 게 나타나다, 뭐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적절한 옮겨지면서가 뭐야? 나타나면서지.
한자어를 우리말로 얼마나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어휘력은 순식간에 늘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평상시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들 좀 찾아주세요. 네, 1학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저는 문법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